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제 생각에는 가장 인공지능다운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잘 익혀두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편하고 실제 실무나 연구에서도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새로운 인공지능 기법이 많이 나타나서 마치 옛날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잡고 가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좀 더 큰 범위입니다. 서포트 벡터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기법인 서포트 벡터 분류기 클래시파이어 SVC와 이걸 이용해서 회귀를 하는 서포트 벡터 회귀 SVR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포트 벡터 분류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서포트 bek터 머신하고 이 서포트 벡터 분류기를 같은 단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포트 벡터 회귀도 있다는 것은 알아는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들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 여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긋게 됩니다. 이거를 리니어 하다고 합니다. 직선을 리니어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 오른쪽에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직선을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건 이제 폴리노미얼 하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이건 선형, 선형. 이거는 다항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 기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냐? 이렇게 값들이 있으면 서로 있는 값 중에 가장 가까운 값들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합이 가장 먼 것을 찾습니다.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요거를 만약에 y는이라고 안 할게요. 1차식을 이렇게 형태를 좀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1차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바꾼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 값을 x1, y1이라 했을 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길이가 가장 먼 것이 바로 그 직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물론 요 값을 조금씩 변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가장 이게 먼 것이냐 라고 하면요. 실제로 이렇게 가깝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가깝게. 이러면 아마 선이 바뀌겠죠. 요 길이하고 이제 요 길이가 될 텐데 이러면 이게 제대로 나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서로에게 가까운 두 가지를 골라서 그 두 가지의 거리가 가장 먼 이 직선을 찾아내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점은 그 이전에 썼던 데이터셋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면 절대 나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웃풋 라벨 0에 해당되는 건 상대적으로 작은 값, 그 다음에
이제 1에 해당되는 건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철저히 좀 인위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임의로 값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서 넘파이, 판다스, 매스플롯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는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들이 스케일이 비슷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SVM을 사이클런에서 바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그 트레인셋과 테스트셋 나눈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방금 만든 데이터를 임포트를 했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 배열로 만든 다음에 리쉐이프해서 행렬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값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y 이렇게 그려보면 정말 좀 직관적이죠. 여기 아마 이 중간에 딱 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두 가지 붙였고요. 그리고 테스트, 트레인을 이렇게 각각 값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SVM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널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널은 리니어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폴리라고 넣으시면 아까처럼 그 선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값은 기본이 1로 설정이 돼서 안 넣으시면 1입니다. 아무것도 이거 다 지우시면 1이고요.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져. 한 뭐 100, 500, 1000 이러면요. 좀 이게 되게 깐깐하게 봅니다. 실수를 그 한 가지 예외를 두지 않고 잡기 때문에 이건 과적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이 값이 너무 낮으면은 너무 틀리는 거죠. 너무 많이 봐주고 그래서 많이 틀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1로 두시고 이걸 좀 조정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fit 합니다. 트레인 데이터하고 트레인 아웃풋 데이터를 넣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넣어봐서 이게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똑같으면 잘 맞는 거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해보면은 0.11, 011 그런데 얘도 011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거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을 만든 겁니다. 모델 생성 그리고 예측.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할 건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까 그 방정식 있잖아요. 그 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이피션트를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코이피션트가 이렇게 두 개가 저장이 됩니다. 또 하나 인터셉트라고 그 y절편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걸 동시에 해주셔야지 이제 뭘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아직 이제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값들은 실제 우리 방정식에 그대로 쓰는 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코이피션트를 이 두 번째 코이피션트로 나누고 마이너스를 해주셔야지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한 인터셉트를 두 번째 A2로 나눠주셔야지 이렇게 y절편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코이피션트를 구해보면은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 두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보정해주는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이걸 나눠주는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인터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x, y 값 구해지고요. 그 y절편 그래서 축들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이거 넣어 볼게요. x는 0에서부터 10까지 넣어 보시고 이 방정식 그대로 놓으시고 이렇게 원래 그랬던 그래프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쓰던 코드라서
여기 하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XY 이렇게 도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이 잘 나눠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를 바꾸면 이거 이제 막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으면 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큰 선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